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너무 과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 라고 좀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폭계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약폭계 주식 리뷰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2001년 4월 주식회사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데요.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 제품 매출 구성 자체가 화장품이 54%, 그 다음에 생활용품이 25%, 음료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사실 이 LG 생활건강은 브랜드 부자인데요. 한번 제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친숙한 브랜드들이 많으실 거예요. 화장품으로는 궁중 브랜드 후, 그리고 천연 발효 브랜드 숨, 피부과학 브랜드 오휘, 허브 브랜드 빌리프 같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있고요. 건강생활용품으로는 엘라스틴, 닥터그루트의 헤어 제품, 피지오겔 같은 스킨 제품, 페리오 같은 구강 제품, 샤프란 같은 세탁, 그리고 홈스타 같은 주거용품, 그리고 음료로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시그램, 미니메이드, 파워에이드, 선키스트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전부 다 LG 생활건강의 브랜드들이에요.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LG 생활건강인 거죠.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게 전부 다 LG 생활건강 거였구나 라고 새삼스럽게 좀 재밌게 봤었습니다. 사실 이 LG 생활건강 하면 차석용 부회장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로잉업이라는 그 제목이 LG 생활건강 멈출 수 없는 성장의 원리라는 책을 저도 우연히 읽게 되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읽으면서 한국에서 진짜 손꼽히는 실력파 CE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경영이나 LG 생활건강의 성장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자세히 내용을 보자면 그 2001년 LG화학에서 분사된 LG 생활건강이 2002년부터 실적 부진에 굉장히 허덕였다고 해요. 국내 생활용품 1위 기업이었지만 내수 부진하고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률이 9%였었는데 3년 만에 5%까지 이렇게 막 추락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차 대표님은 2005년 취임하자마자 회사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인수합병의 기재라는 닉네임답게 20여 건의 M&A를 진행해서 LG생활건강의 포트폴리오를 화장품,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이렇게 사업부로 구축하게 된 거죠. 사실 이 2007년 말 코카콜라 음료를 인수해서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바꾼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2014년에는 빠르게 성장 중인 더마 코스메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차인박 화장품으로 유명한 CNP 코스메틱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CNP는 매출 1000억 정도 넘어서는 메가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의사가 만드는 화장품 이쪽 계열을 조금 선도했던 것 같아요. 이 차 대표님은 그로형 업에서 본인의 평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했는데요.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삼청동, 가로수길, 인사동 등을 걷고 트렌드를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꼭 젊은 남성들은 무슨 옷을 좋아하냐 이렇게 막 30분씩 대화하면서 물어보고, 최신 영화 드라마도 꼭 챙겨보고, 아마 이런 트렌드를 읽어내는 노력들, 아마 이런 것들이 인수합병 성공 비결이라고 꼽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1985년 P&G에 입사해서 14년 만에 한국 P&G 총괄사장에 올랐다고 하세요. 그때마다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는 그런 실력들을 보이셨고, 평소 different 그리고 better, special이라고 해서 다름, 나음, 특별함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신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차 부회장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정말 이 LG 생활건강의 성장을 이끌어 나갔던 분에 대해, 이분을 빼놓고는 진짜 LG 생활건강을 얘기할 수 없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M&A를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실력, 그리고 평소에 강조하는 것들을 볼 때도 정말 마케팅형 CEO로서는 최고의 실력과 성장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LG 생활건강은 시가총액 14조, 지금 코스피 24위에 있고요. PR은 19배 정도인데 지금 역대급 저점에 있다고 하고요. PBR은 2.8배 정도고 배당 수익률은 1.32% 정도라고 해요. 2022년 4월 20일에 LG 생활건강이 미국 더 크램샵의 지분 65%를 1억 2천만 달러, 하나 약 1485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출시를 했는데요. 이 브랜드는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최근 4년간 평균 30% 이상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는 브랜드라고 해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렇게 성장성을 보인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고요. 사실 LG 생활건강은 이 차석용의 매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황제주였는데요. 지난해에만 해도 180만 원에 달했던 주가가 지금은 80만 원, 90만 원대까지 추락하게 됐죠. 그것은 생활용품, 음료, 화장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에 성공했지만 그 의존도가 굉장히 큰 화장품, 특히나 중국 화장품 시장이 부진하면서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면세점 매출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최근 이렇게 주식이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중국에서 상하이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이러면서 1분기에도 매출이 불확실하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사실 박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이 차석용 부회장님은 아마 반전의 카드로 북미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쨌든 역시 M&A를 꺼내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 편중된 사업 비중을 줄이고 미국의 1020 세대를 집중 공략해 글로벌 뷰티 회사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그 인수합병을 사업 확장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앞서도 LG생활건강은 많은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했었는데요. 조금 살펴보면 2019년 8월에 화장품 기업 뉴에이본을 1,450억에 인수했었고요. 2020년 5월에 피지오겔 북미 사업권을 1,923억 원에 인수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8월에 헤어케어 기업 보잉카를 1,17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이런 북미 사업을 꾸준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미국 헤어케어 기업인 파루크 시스템스와 함께 스마트 맞춤형 연모제 시스템을 개발해 미국의 100여 개 헤어 살롱에 선보였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은 연모제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LG CHI 컬러 마스터를 개발해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색상의 연모제를 2분 안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만 개에 이르는 권장 배합이 탑재되어 있고 스타일리스트 조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색상을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은 미국 헤어살롱 100여 곳에 먼저 이 LG CHI 컬러 마스터를 공급한 뒤에 캐나다와 유럽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은 또 올해 4분기에는 자체 개발한 미니 타투 프린터를 북미에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프린틀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뷰티 테크 제품이 미니 타투 프린터를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요. 피부 화장용 비건 잉크를 사용하고 피부와 기기의 노즐 간격을 최적화해서 정교한 도안까지 일세할 수 있다고 LG생활건강이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북미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중국의 사업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미국 시장을 이렇게 확대해서 LG생활건강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시기 그리고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그것을 실행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이 차석용 부회장님을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잘 실행해 나갈 거고 계속 성장할 거라는 사실 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행보를 보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너무 과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좀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면 2019년에 7,600억 그리고 2020년에 7,400억, 2021년에 지금 아마 한 8,200억 정도, 좀 있으면 아마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2022년에도 그렇게 좀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매출의 성장성 그리고 ROE도 한 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좀 봤을 때 굉장히 사업도 잘하고 있고 매출도 크게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사실 주가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이러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봐도 한 1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150만 원 정도도 사실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LG생명과학의 이런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북미 사업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이런 거 한번 주시해 보시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느낌이 지금까지 약간 소개한 기업들은 뭔가 오리지널리티한 기술이 있어서 이 기술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는 뭔가 태생부터가 약간 M&A로 볼륨을 엄청 키우고 지금도 약간 말씀하시는 게 미국에서도 더 M&A를 통해서 볼륨을 더 키울 거니까 저평가돼 있다라고 뉘앙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리지널리티한 기술은 없는 건가요? 기술은 계속 뭐 다양한 기술이 있겠죠. 저는 그 LG생명과학이 한국의 P&G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거든요. 소비재를 파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심각한 뭐 기술 이런 것보다는 마케팅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각 브랜드를 갖춘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그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늘려나가고 사실 뭐 M&A야 뭐 삼성도 꼭 필요한 거 모든 회사들이 필요한 그 사업 확장이 중요한 전략이니까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M&A들을 성공 실현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를 계속 엄청나게 시켜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의 바이오주가 기술 중심이었다고 하면 좀 이 회사는 마케팅 중심, 브랜드 중심이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